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양목인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같은 목이지만 이제 음목에 해당되는 을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즉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죠. 양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양목입니다.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그 존재 이유가 있죠. 존재 필요성,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컵은 물이라든가 술을 따라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연필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각자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목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듯이, 양목인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의 나무, 동령의 지목,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추동절의 나무, 추동절의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글이라든가 정화를 치용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큰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추동절이 아니라 충하절, 즉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성목이 아니라 이제 생목으로 보게 되면, 이때 간목은 성장하는 나무로 봐서 병어 개수를 치우해서 쓰긴 하지만, 원래 간목의 용도는 다자란 성목은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초 같은 거예요.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난초 같은 거, 다육식물 같은 거, 여러 가지 화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작은 뭐 집에서 키우는 뭐 상추 같은 거, 깻잎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을목, 그걸 간목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목의 용도는 뭐 물론 이제 결실을, 뭐 고추도 열리고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의 나무,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세계 만방의 세상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목일간들이 화초거든요. 꽃을 피우는 화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우아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해서 되게 약해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자생력이라든가 생활력 면에서는 오히려 간목보다는 을목이 더 강한 그러한 면모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을목일간들 남자 여자 불문하고, 남자는 왕자병, 여자는 공주병, 이렇게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과시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을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금일간들도, 그래서 을목은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을목일간들 10개의 천간 중에서 을목일간들, 그 다음에 신금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미적 감각도 있고요, 자기 과시욕도 있고, 좀 우아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을목일간들 내지는 신금일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화초와 같고, 간목은 단단한 그런 나무와 같기 때문에, 간목은 경금정화를 봐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와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이렇게 치용해 가지고 을목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큰 틀에서 4, 5, 미월 여름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급선무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해자, 축, 월 같은 동절 겨울에는 개수보다는 병화가 더 급선무가 될 것입니다. 인묘진월 내지는 신유술월에는 상황에 맞게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오늘은 신월이니까 신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죠.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입추가 되면서부터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계절로는 초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가을,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이 되면 여기가 신월의 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약한 거하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을목이 약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간목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은 큰 양목과 같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특히 양간 같은 거 있죠.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를 양간이라고 하죠. 간목, 그 다음 병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를 양간이라고, 이렇게 5가지 양간인데, 양간 일단 신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왕, 일간이 왕해야죠. 양간은 비유를 할 때 남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야지 좋은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면, 남자가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정화, 그 다음에 무토에 대응되는 기토가 있을 수가 있고, 신금,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음간이 되죠. 음간 같은 경우는 너무 왕세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 음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졸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간은 예를 들면 남자가 같기 때문에 좀 강하고 조금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자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좀 왕세,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좀 큰 의미를 두지만은, 음간은 그렇지 않고 자기만 졸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신월의 을목은 굳이 을목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할 필요는 없고요. 지지로 그냥 간단하게 작게 통분만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간목 같은 경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땅에다가 큰 뿌리를 박아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 같은 작은 화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땅에다 깊숙하게 박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을목 같은 경우. 그래서 지지로 뿌리만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기가 있다 그랬죠. 숙살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늘한 그런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숙살하는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을목이 신월, 6월, 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가을의 피는 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국화 같은 거 있죠. 국화 같은 것, 아니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을목이 가을에 국화라든가 코스모스가 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온기가 있어 줘야 되는데, 4, 5, 미월 뜨거운 여름에는 화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개수를 위주로 썼다라고 하면은,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자체가 서늘하기 때문에 일단 화가 있어줘야 되고, 화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도 같이 개수도 있어줘야 되는데, 신유술월에 특히 신유월에 을목은 물은 그렇게 많은 필요는 없지만은 화는 충분하게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혹시 제가 또 다음에 이걸 설명할 수는 할지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혼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이 기토탁임하고 이렇게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거 기토탁임으로 봐도 됩니다. 기토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임수일간이 기토가 있게 되면은 임수가 탁해져서 기토에 의해서 탁해져 가지고 임수가 더러워진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기토탁임이 되면은 좋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임수가 아니라 일간이 임수가 아니라 일간이 을목인 경우에는 오히려 기토탁임, 이걸 달리 혼임, 임수가 혼탁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토탁임, 혼임, 비슷한 말로 이렇게 보는데, 을목 입장에서 기토탁임이라고 안 하고 이걸 갖다가 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개수라고 하는 것, 뭐 꼭 개수가 아니더라도 물을 필요로 하는데, 신 안에는 뭐냐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금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신중 안에 있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 기토가 3개 있으면, 신월의 을목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으면은 바로 혼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혼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의 기토가 섞이게 되면은 마치 그거 보신 분도 있겠지, 농 같은 데다가 물을 붓고 노타리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붓고 흙하고 섞이게 되면 걸쭉한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내가 모내기라는 거고 똑같습니다. 혼임한다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신중에 있는 임수에다가 기토 3개가 있게 되면은 그 임수를 갖다가 기토 타기 혼임해가지고 거기다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간의 기토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지로 미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로 미토, 축토가 있고 기토가 천간에 있거나 내지는 천간으로 기토가 3개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축토가 있고 천간으로 기토가 있거나 2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기토가 있으면은 이때는 혼임이 돼서 을목이 그 조건을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을목이 혼임됨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격이 굉장히 뭐 좋은 격이냐 이렇게 설명드려 봤을 때, 기토가 혼임됨을 이용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뭐하러 을목이 그 신중에 있는 임수에다가 기토 섞어 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겠어요. 차라리 그냥 지지에 묘목 하나 이렇게 얻는 것이 더 깔끔하고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이제 혼인 같은 거를 논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썩 좋은 국세는 아니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활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토가 섞이게 되면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논에 노타리 친 것처럼 그렇게 진흙같이 되잖아요. 거기다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을목은 기토탁임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을목은 기토탁임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하면 신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그냥 뭐 미토라든가 뭐 아니면 진토, 해수, 그 다음에 인목, 묘목 등의 을목의 뿌리만 두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만약에 을목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지금 말했던 혼임, 즉 신중에 있는 임수에 기토 3개가 있으면 혼임이 돼서 을목이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사주 국세는 아니다. 그게 좋은 국세 아니죠. 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지지로 인목, 묘목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주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그 삶 자체도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별스럽게 사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자,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월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저께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땐 제가 양대양이면서 관성인 금이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대양은 제가 칠살격 내지는 평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관격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은 약한데 관은 왕한 신약, 관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을목 자체가 뿌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묘목, 인목 같은 경우에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간목처럼 일간이 너무 양간인 간목처럼 너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치중하지 말고요. 아까 말했던 그
기토 세 개를 와서 임수, 혼임이라고 하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을목은 뭐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산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작은 풀들이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따지고 보면 금덩어리거든. 금, 오행으로 놓고 보면 금이 되잖아요. 바위덩어리. 그죠? 거기에 작은 흙 같은 것에다가 비가 좀 오게 되면 그 작은 흙에 물기가 고이죠. 거기에서 풀이 자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혼임, 기토, 타임을 이용하는 을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너무 왕세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 온기가 없으면 을목은 자신의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수기가 없으면 을목이 자랄 수가 없겠죠.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항상 을목을 갖다가 따뜻하게 또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오행상 목의 고지라고 하죠. 묘지라고도 하고, 을목이 미에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기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지, 연지에도 축토가 있죠. 아까 말했던 기토가 일단 두 개를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기토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여기 신중에 있는 임수를 혼임해서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미토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을목이 뭐 약간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화가 있어서 신월에 금이 왕한 계절에 그 숙사라는 기운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가 월간에 투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칠살인 신금이 투출해서 병화를 갖다 기반시키는 것은 나쁩니다. 근데 한 가지, 만약에 이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 신월의 금왕절에 칠살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이 일간을 극하려고 죠. 그죠? 얘가 반드시 직극하게 되면 이거 을목은 존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떤 측면에서 병화를 써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병화가 신금하고 기반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는 바람에 신금이 일간인 을목을 극하지 않고 병화하고 탐합하고 있어서 묶였기 때문에 신금은 을목을 극하지 않는 그런 장점 아닌 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반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칠살인 신금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상관인 병화가 신금을 묶어놨죠. 이걸 갖다가 상관 합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상관이 칠살을 합해서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에 경금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을목이 경금, 신금을 둘 다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병신 합이 되면서 이건 을경 합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 어차피 병하고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경금을 보면 정관을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을목은 정관이든 칠살이든 금을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를 얻었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 신중에 있는 임수 정도만 해도 수는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화가 있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일간이 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맨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되면 일단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뭐 자수 하나 정도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은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병화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병화는 신금에 묶여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병화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 힘이 미약하죠. 좀 일간만 좀 튼튼하고 수만 좀 충분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해시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미가 있게 되면은 을목이 해수 미토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 정화를 받기 때문에 을목이 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 운세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사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죠. 무인시 좋은 점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나쁘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갖다가 고갈시켜 버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경우 목화운 가게 되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따지고 보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 축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 수를 갖다가 다 고갈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필요한 수가 더 말라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아까 안 봤나요?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고, 충충하게 되면 토가 많아지죠. 그럼 제다신약에다가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제살태양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정해시를 태어나서 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진 신사지, 이건 좋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던 경금, 신금 투출하게 되면 을목을 갖다가 상해시키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 기묘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거는 기토 타깁, 즉 혼임을 이용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름대로 좀 별격, 좀 별난 그런 별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생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생시가 없다. 그럼 뭐 원래 이제 갑신시가 되면 을목이 간목을 보면 요건 등락의 갑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뭐 간목도 지지로 뿌리가 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썩 좋게 마음을 끄는 그러한 생시는 보이지 않는, 단순히 병자시 정도, 정해시 정도, 특히 정해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해시나 병자시 정도 해가지고 오는 목화운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배합을 하면은 좀 그나마 오늘 태어나는 명식 중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